자, 이제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래, 우리 이제 제도를 전문가 도움 받아 다 만들었어요. 네. 제도는 다 됐어. 그런데 금액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얼마가 좋으냐, 500이 좋으냐, 1000이 좋으냐, 2000이 좋으냐. 참 이거 애매하죠? 얼마가 좋으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답이 없습니까? 네네. 답은 없는데요. 네네. 실은 이제 적정한 금액은 있죠. 적정한 금액은 있습니다. 가장 그냥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대표님, 나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잘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금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네, 회사가 이제 얼마가 이익이냐 또 중요하지만, 이제 대표님들이 적정성을 질문하시는 거는 그 속내는 어떻게 해야 세금 적게 내냐. 맞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니즈를 반영하자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적선. 네, 이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공식처럼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져가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소득세가 그 구간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신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소득세율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6%짜리는 제외하고라도 5천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4%, 그다음에 8,800 초과해서 1억 5천까지가 35%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3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까지가 38%, 3억 초과 5억까지는 40%, 5억 초과해서 10억까지가 42%, 10억 초과는 45% 세율.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많이 벌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1억 5천 이하까지의 이 상승폭이 10%, 25%, 24%, 35% 이렇게 훅훅 앞자리가 건너뛰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물론 38%, 40%, 42%, 45%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대부분은 대표님들께서 맞추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10% 이제 지방세, 뭐 주민세,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건보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승, 이 여러 가지 준조세까지 합하게 되면은 대표님들이 대부분이 감당하는 세금의 몫은 약 40% 선을 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법인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실은 가장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의 그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이 법인의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거거든요. 즉 그랬을 경우에 내가 급여를 많이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까지 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나의 종합적인 어떤 소득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법인에서 남는 당기순이익에 관련된 세금보다 너무 높으냐 또는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적정성을 다시 한번 밸런스를 맞춰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들이 보통 이제 그래도 소득 디자인을 염려할 정도면 연봉 1억 이상, 네. 그렇죠? 그 평균적으로 한 뭐 1억 5천 이상, 1억 이상인 분들이 좀 염려를 하실 텐데, 네. 자, 이런 경우에 급여로만 받는 것보다 좀 배당을 적정하게 이제 활용하시는 게
효과가 있겠네요.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아까 그 35%, 40%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세금이 우리가 받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금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이 받으시는 급여는 아까 법인세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비용 처리를 받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공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액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막연하게 24%, 35%이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1,000만 원을 받으면은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에 구간으로 보면은 8,800 과표는 넘어요. 그러면 35%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이 약 9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세는 약 한 23에서 24%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약 한 3억 이상 이렇게 나시는 법인이 있다면 오히려 법인세가 요즘에는 법인세가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해서 20.9%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5% 뭐 이하로 내려가실 부분이 아니라 실은 밸런스라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소득세를 뭐 5%, 10%, 10%대로만 난 내겠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또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낮게 가져가는 것과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얘가 지금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적정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는 법인세 약 한 21%와 나의 소득세,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요 부분이 뭐 25% 정도를 넘느냐 아니면 너무 낮은 건 아니냐 요 선을 보다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금액은 일정 부분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1억 5천 또는 1억 8천 정도까지는 받으셔도 30%를 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용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이면 법인세 구간이 20%인 회사들은 네.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만큼 법인세는 덜 낸다. 덜 내는 네, 요 정도로 거니까요. 이해하면 되고 네. 그러면 뭐 사실 세금 측면에서는 그 정도 회사가 여력이 된다면 그 정도는 받으시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가 여력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낮은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다하게 또 낮은, 과다하게 높은 금액은 또 다른 리스크도 있지만 과도하게 또 낮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요. 리스크가 또 몇 가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낮게 가져가는 거는요. 실은 이제 그런 대표님들 간혹 보거든요. 회사 당기순이익 재무제표를 딱 봤는데 당기순이익이 약 한 5억 정도 나시는 회사예요. 법인이에요. 근데 임원의 급여가 정말 5천만 원이세요. 6천도 아니고 5천만 원이세요. 약 한 42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회사 규모 그 이익 대비는 상당히 낮네요. 상당히 낮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이거 받아가셔서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실 텐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아, 이 금액으로 생활이 되시나요? 궁금하네요. 네. 아니요. 적죠. 적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법인카드를 그래도 이제 뭐 법인카드도 있고 뭐 쓰고 뭐 이런 걸로 많이 또 쓰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간과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법인카드 실은 영업적으로 활용해서 법인으로 비용 처리를 다 받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얘도 부인당하잖아요. 비용 처리를 부인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또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그래서 거기에 부과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요 낮은 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것 중에 가지급이에요. 가지급들이 그냥 꾸준하게 쏠쏠하게 발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게 되면은 또
많아지죠. 영업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지급들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급여가 낮아서 또 내가 쓸 돈을 마련을 못하는 것 때문에도 가지급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급여 때문에도 가지급이 발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낮은 보수는 또 어디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냐면 퇴직금에 추계액을 네. 끌어내립니다. 실제 퇴직금도 적었고. 네, 적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규정상 퇴직금의 지급 규정,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를 또 우리 법인의 정관에 명시를 해야 되잖아요. 명시는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직전 3년에 평균 임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첫 조항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급 배수고요. 그 다음에 근속 연수예요. 그런데 근속 연수 3배수, 2배수 이거는 알고 계시는데 이 제일 첫 번째 단추인 기본적인 평균급여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가업 승계를 앞두셨거나 이제 은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이게 급여가 퇴직금하고 연동이 되고 맞습니다. 퇴직금은 주가를 낮추는데 또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승계를 앞둔 회사는 특히 이 소득 디자인 설계가 상속 증여세까지 연결이 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받은 거 급여를 받는 거 선에서 소득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소득세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계를 해야 될 회사들은 아까 법인세 20% 구간이 아니라 30%, 40%가 되더라도 네. 제일 높은 상속세 50%보다는 낮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적정한 디자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주식 이동, 자녀에게 증여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뭐 양도할 때 또 이 모든 주식 가치에 다 연결돼서 연결고리로 다 얽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낮추느냐 높이느냐도 그래서 아까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네. 법인이 향후에 몇 년 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급여를 낮게도 높게도 책정을 하는 것이 크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소득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급여만 생각을 하시는데 급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또 주주시니까 배당, 네네. 그리고 추후에 받을 또 퇴직금, 네, 그리고 뭐 대표님이 어떤 기술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특허. 우리 뭐 상표든 특허든 네네. 이런 기타 소득. 그래서 이렇게 좀 분산을 하는 게 역시 세금에서는 절세 대원칙이 분산이니까 네, 이 부분을 잘 디자인한다면 똑같은 10억이 법인에서 나와도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9억인 분도 있고 5억인 분도 있고 5억도 네.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디자인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절세를 생각을 할 때는요. 항상 대전제는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적 분산, 그 다음에 세목 분산. 세목 분산. 네. 시기 분산. 시간을 또 분산해라. 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설계가 된다면 실은 가장 큰 절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급여와 요걸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세목 분산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급여뿐만이 아니라 내 급여와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그다음에 그 뭐 주식을 활용할 때는 양도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종합소득 과세에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은 퇴직금은 굉장히 절세의 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활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규정도 필요하고 재원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주식 가치를 낮추는데 아주 큰 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관비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당기순이익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예, 아주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큰 금액에 대한 손익가치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계, 염두에 둔 법인은요, 당연히 이 급여도 좀 높게 책정을 하셔서 향후에 큰 금액을 절세하는,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냥 뭐 우리 돈 잘 벌면 많이 좀 가져가고 못 벌 땐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이제 급여라는 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 오늘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들께 좀 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보수에 관련된 부분을 왜 이제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너무 낮게, 높게, 세법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세관청에서는 근거를 본다. 그것이 정관에, 그 다음에 규정에 알맞게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수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드리고 정관이 좀 미비하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수정, 개정 해드리는 작업을 항상 검토를 좀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이제 보수는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나의 올해의 소득세, 그다음에 나의 올해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고려하여서 적정한 세율을 내가 책정을 하고 그 부분은 전문가와 같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랑 한번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부분이 실은 급여뿐만이 아니라 세목을 좀 나누는 방법을 쓰게 되면은 실은 적정한 배당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적 분산, 가족법인이 구성원이 되어 있다면 급여도 나 혼자 3억 5억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세금 한 50% 내고, 하지만 좀 나누어서 20%대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당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 구성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급여와 배당을 적절하게 매년 실행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절세 측면까지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를 좀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법인에도 도움이 되고 대표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자회사, 잘 나가는 우리 부자회사에 대표님도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저도 대표님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같은 경우 회원사가 많잖아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결산 시즌에 이렇게 제도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 주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보수계약서는 또 매년 해야 되니까 정비를 또 해 주실 거고. 네.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영상 하단에 상담 신청 남기기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